최근 뭐 몇 개월 동안, 뭐 그게 한 20개월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그 기간 동안 요즘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지금 최고가에 달해 있다. 네. 뭐 이런 기사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요즘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많이들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자료를 만들어 본 건데 네. 화살표 막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이게 경매 물건 수고요. 네. 막대가. 그리고 요 그래프 요 올랐다 내려왔다 막 이게 낙찰가율이에요. 네. 매각가율.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경매는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 역할을 해요. 확연히 이제 그걸 해요. 이 매각가율이 떨어지잖아요. 매매가도 떨어져요. 근데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때부터 이렇게 쭉 떨어졌죠. 막 네. 떨어졌죠. 네. 낙찰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시점에 이제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죠. 네. 낙찰가율이 막 올라가. 이 시점에.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도중 이 시점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계속 그게 이제 지금 보시면 다 그 중간에 있죠. 네. 이미 경매 시장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은 뭐다? 지금은 자, 이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이제 수도권이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갔죠. 네. 이때부터 수도권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꺾였죠. 이때 꺾이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럼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다? 상승 다시 수도권이 올라갈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네. 이때처럼 반등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걸 좀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야 그럼 다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아닐 것 같다 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에 한 요 정도 시기라고 좀 봐요. 막 떨어졌다가 네. 살짝 반등을 했다가 저는 이제 이 시기가 과거에 살짝 반등을 했던 그 정도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08년, 09년 요때 경매한 게 되게 좋은 시즌 아니었습니까? 제가 뭐 이때 경험해 보진 않았. 이 막 시장이 뭐 방향성이 없이 그냥 막 찌그덕찌그덕 할 때. 네, 저는 이때도 경매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죠. 요 시기 때. 하지만 왜 지금 어떤 낙찰가율을 아까 계속 보셨잖아요. 네. 야 이때도 굉장히 막 주워 먹었겠네 막 이런 생각 드시죠? 막 거의 뭐 그냥 쓸어 담았을 것 같은데 대표님. 안 그랬어요.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제 사례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일종의 좀 권리적으로 살짝 좀 어려운 거였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소송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명령 정도의 수준으로 하여튼 뭐 약간의 좀 난이도가 있는 건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제가 한 4천이가 5천밖에 싸게 낙찰 못 받았죠. 이때 당시는요 정말 5천 싸게 낙찰받는 게 쉽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희한하다. 지금처럼 막 1억, 2억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때 특수물건만 했었어요. 이때 다. 그래요? 네. 침체장인데도. 네. 왜냐면은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때 당시는 낙찰받고 그러니까 사고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기대할 수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결국은 수도권이 08년도부터 이때부터 뭐 14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네. 이때 그죠? 제가 이때 당시에 경매를 할 때는 그래서 상승을 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 절대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없는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살 때부터 철저하게 싸게 사기 위해서는 어려운 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특수 물건만 했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때 낙찰 받아서 팔 때 낙찰 받은 시점에서 단 10원도 상승을 한 건이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이 이때보다는 훨씬 더 경매하기가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이때는 또 지방은 또 조금 지방 너무 좋았죠. 네, 좋았으니까 네. 또 아마 그런 영향이. 저는 근데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는 굉장히 빡센 직장인 일종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 지방을 갈 만한 여건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만 투자를 이제 하려다 보니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 안 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특수 물건 위주로만 투자를 했던. 금리 인하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파월이 한 번을 하네, 세 번을 하네, 뭐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하네, 뭐 그러고 있는데 이 금리가 조금 이제 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풀어지는 쪽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잘 받는 게 또 녹록지 않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사실 금리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것까지 넣을까 하다가 그것도 얘기가 좀 길어지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물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동산 시장에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내려가지만 많이 내려가는 시점부터 다시 부동산이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과거 제가 이제 그 패턴도 굉장히 막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코픽스 금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담보대출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뭐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물론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제 그 코픽스 금리도 영향을 받겠지만 네. 지금 코픽스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기준금리가 계속 묶여 있어도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해도 그런 가운데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코픽스 금리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상당 부분 내려가야지만 그러니까 내려가서 시간이 지나야지만 결국 이게 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금리가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지금 많이들 하시는 게 뭐 110 대책 이후로 네. 그래도 이제 어떤 서울에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이제 재건축이 좀 수면 위로 많이 떠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신통으로 많이들 뭐 도시 재생으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뭐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뭐 토지와 상가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글쎄요 분양권 쪽은 굉장히 좀 선별을 해서 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모르겠어요. 꼬비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또 타이밍이 올 수도 있기도 하겠죠. 법인은 뭐 우선 법인으로 지금 주택은 상당히 제한된 게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법인으로 계속 가시는 분들은 네. 뭐 상가 토지 쪽으로 어. 그리고 뭐 주거용으로 뭐 이제 계속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또 매매 사업자가 이제 괜찮은 수면으로 또 떠오른 여건이 이제 된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투자들을 하고 계시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그럼 매매 사업자를 이용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경매를? 지금은 그러니까 아파트면은 매매 사업자가 이제 법인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매 사업자도 다주택 취득세 중과가 있죠. 단기 매도라든지 그 밖에 뭐 종합적인 어떤 세율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매매 사업자 개인보다는 좀 유리하죠. 뭐 장단점이 있고 85 초과가 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네. 하여튼 지금은 제일 좋은 거는 무주택자는 세상을 다 가졌다. 무주택자는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가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수강생분들이 요새 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뭡니까? 갈아타기. 아, 갈아타기. 네. 진짜 많이 하는구나, 질문을. 좋은 입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아, 정말 많이들 하시죠. 내게 안 팔리는데 어떻게 좀 갈아타기를 좀 요즘 그래도 좀 팔리잖아요. 음, 다시 지금 서울에 매수 심리가 또 굉장히 많이 막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지금 거래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막 되거든요. 이제 다시금 네. 한동안 또 죽었었잖아요. 작년 9월부터 사실 지난달까지 또 굉장히 거래가 안 되고 막 이랬었다가 네.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다시 막 서울이 좀 거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좀 팔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또 야 다시 서울이 움직이네. 그러니까 겁나죠. 몇 년 전까지 봤잖아. 막 폭등하는 거를 네. 움직일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불안해들 하세요. 야 이제 지금 아니면 다시 이제 나 더 좋은 데로 막 강남 이런 데로 못 가는 거 아닌가. 꼭 강남이 아니어도 좀 더 좋은 입지로 내가 이제 못 가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들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지금 옮겨가는 거 상급지로. 그럼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십니까? 뭐 다 솔루션이 다르겠지만 개개인마다. 최악의 타이밍이죠. 지금이. 왜냐면 이미 지금 내 아파트는 30% 40%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가려는 데는 거의 안 떨어졌어요. 덜 빠지거나. 네. 덜 빠지거나. 그러니까 내 거는 지금 30% 빠져 있고 네. 가려는 곳은 5% 10% 빠져 있고. 그쵸? 네. 하물며 안 빠진 것도 있고. 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갔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안 떨어지면 다행이다. 그렇죠? 어. 안 떨어지면 다행이고 지금 내가 30% 빠졌다면 지금이 최저가거든요. 내 거는. 여기서 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 10% 빠진 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도 5% 10%밖에 안 빠진 애야 얘가. 과거 그 사이클에도. 네. 그러면 지금 5% 10% 빠진 거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부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30% 빠졌던 애인데 지금 5%밖에 안 빠져 있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주변에 정말 괜찮은 호재거리가 있지 않는 한, 얘 때문에 이제 얘 가치가 올라가 있지 않는 한, 다른 특별한 게 없다면은 얘도 과거처럼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야, 강남은 안 빠져. 강남도 과거에 30%, 35% 빠졌었어요. 그랬던 강남이 뭐 5%, 10%뭐 이렇게밖에 지금 안 빠진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 위치도 아까 뭐 PIR 보셨듯이 그 높은 PIR을 지탱하고 있는 거 상당수가 강남이에요. 가격 위치가 굉장히 높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모르겠어요. 뭐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좀 되게 위험하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 자체를.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죠.